보고 3번 쓱 보고 4번 쓱 보고 5번 쓱 보고 다 어렵네요.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5번 문제를 한번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5번 문제가 지금 후기에 보면 누적 합계를 구하는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누적 합계 5번 문제. 자, 여기에 나온 5번 문제를 보면 초과 근무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이 누적 합계가 150 이상이면 경고, 100 이상이면 과다, 30이면 보통, 30 미만은 공백으로 하는 초과 근무 누적 합계를 뭐 표시하세요. if와 sum을 쓰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누적 합계라는 게 이런 거예요. 쉬운 얘기로 처음에는 초과 근무 시간이 하나만 나와요. 두 번째 내려오면 초과 근무 시간이 이렇게 두 개가 더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초과 근무 시간이 두 개가 아니라 이번에는 세 개 합계가 나오는 거예요. 누적 합계가 뭔지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거는 자기 자신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두 개, 그 다음에 세 개. 이런 식으로 누적되면서 합계가 나오는 게 요게 누적 합계예요. 누적 합계.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식을 한번 보면, 여기 나와 있는 식을 보면 처음에는 H24, 그 다음에는 H24에서 25, H24에서 26, H24에서 H27이 되는 거죠. 누적 합계가 나온다는 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얘를 sum을 이용해서 표현한다면 sum 하시고 처음에는 자기 자신을 더하는 작업이 되겠죠. 이렇게. 그럼 얘를 이렇게 끌고 내려갔을 때 여기에 내려올 때 요 앞에 있는 값은 변하면 안 되고 뒤에 있는 값은 변해야 돼요. 이게 누적 합계예요. 그래서 누적 합계를 구한다는 것은 이렇게 앞에 부분에다가 절대 주소를 넣어주시고 이렇게 처리하면 얘가 누적 합계가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기 자신, 두 번째는 두 개, 여기는 이렇게 다섯 개, 여기는 이렇게. 이게 누적 합계예요. 그러니까 누적 합계를 구하는 공식이 이렇게 사용되는 거예요. 누적 합계가. 이게 누적 합계예요. 그래서 처음에 자기 자신을 값으로 빼잖아요. 그러면 앞에는 절대 주소, 뒤에는 상대 주소를 넣어주시는 게 누적 합계예요. 이거 좀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누적 합계를 구할 때는 뭘 하시고 sum 한 다음에 자기 자신, 첫 번째 값을 넣으시고 뒤에다가 콜론을 누르면 얘가 H24에서 H24로 이렇게 바뀌어요. 그럼 여기 앞에 가서 절대 주소를 넣어주시고 채우는 형태를 사용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값이 150 이상이면 경고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비교하는 값이 크거나 같다 150을 넣어줘서 true, false를 처리하시고 중첩 if예요. I 탭 커서 왼쪽 Shift F3 Ctrl C 하시고 경고. 아니면 이름 상자에서 if 함수 추가하시고 Ctrl V. 두 번째 값은 100 이상이면 과다. 그럼 얘가 일빵빵이 되고 과다라고 쓰시면 되겠죠. 또 이름 상자에 가서 if 함수 추가하시고 Ctrl V. 30 이상이면 보통이네요. 30 이상이면 보통. 근데 30 미만이면 그러면 나머지가 30 미만이에요. 또 들어가지 말고 여기에서 그대로 뭐라고 쓰면 돼요? 공백하고 내용을 채워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누적 합계를 구하는 걸 꼭 좀 기억해 주셔야 돼요. 최근에 얘가 시험에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누적 합계에 대한 거. 그래서 누적 합계를 먼저 구하시는 걸 기억해 주시고 처음에는 절대 주소, 그 다음에 상대 주소예요. 그리고 나서 true, false를 확인한 다음에 if 함수를 추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중첩 if 작업을 하시면 되겠죠. 중첩 if.
그 다음에 4번 문제를 보면 또 새로운 함수가 나왔어요. days라는 함수가 있어요. days. 그러면 얘가 end date, start date. 종료일과 종료일을 넣어주시고 시작일을 넣어주면 일수를 구해야 돼요. 날짜 수를. 그래서 여기에 나온 내용은 day와 today를 이용해서 이 사람이 생년월일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까지의 날수를 알고 싶은 거예요. 날수를. 두 날짜 사이의 일수를 구하고 싶어요. days라는 함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종료일은 오늘 날짜가 되겠죠. today를 쓰시고 가로 닫고 콤마, 물론 마법사를 들어가셔도 되겠죠. 그리고 start date니까 시작일은 생일을 잡으시면 돼요. 그리고 확인하시면 이 사람이 살아온 일수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오늘까지 내가 며칠을 살았는지 계산을 한번 해보셔도 되겠죠. 그리고 이제 다이어리에다가 카운트를 한번 해보세요. 내가 이렇게 살아왔구나 하고. 그 다음에 1번 문제를 볼까요? 80점대. 자, 80점대라는 조건이 나왔어요. 조건은 80점 이상이면서 90점 미만이라는 두 개의 조건을 의미하는 거예요. 학생 수를 구하래요. 그 count if s를 써야 되겠고 뒤에다가 명자를 써달래요. 그러니까 1번 문제에 보면 얘는 또 주의할 점이 이거예요. 옆으로 채워요. 그럼 물결 if 함수에서 옆으로 채우면 뭐라 그랬어요? 절대 주소를 들어가는 걸 판단을 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얘는 그 문제가 아니에요. 언어의 80점대가 몇 명이야? 수리탐구의 80점대가 몇 명이야? 선택 과목의 80점대가 몇 명이야? 그러니까 얘는 이 조건을 비교할 범위가 이렇게 변하면서 과목별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절대 주소가 아니에요. 그래서 80점대 인원수를 구하라 했으니까 count if s를 쓰시면 돼요. 언어의 범위에서 첫 번째 조건 범위예요. 그래서 크거나 같다 80. 다시 한번 언어의 범위를 잡으면서 작다 90을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원수가 나오면 뒤에다가 and 다음표 명을 넣어주시고 냥이 아니라 명을 넣어주시고 얘를 이렇게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여기 와서 주소를 보면 외국어를 구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도 판단을 하셔야 돼요. 조건을 비교할 범위가 고정이냐 아니냐를 좀 보셔야 되는 거예요. 같은 문제라도. 그러니까 얘는 조건을 비교할 범위가 변하면서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and 명을 넣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문제를 볼게요. 3번 문제가 또 어려운 거라서 뒤에 풉니다. if small이 뭐 하는 거예요? SM 몇 번째 작은 수죠? 범위를 지정하고 번째를 넣어주면 몇 번째 작은 수를 구해야 돼요. 작은 수를. 그러면 이 문제는 기록 경기가 있어요. 이 중에서 빠른 5명이라는 거예요. 빠른 5명. 근데 얘는 자유형의 기록 경기에서 빠른 5명이라는 건 뭐예요? 작은 값부터 5번째를 구해야지 5번째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그 값이 얘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러니까 5번째 큰 수를, 작은 수를, 5번째 빠른 수를 구했는데 그 빠른 수의 값이 얘보다 작거나, 그러니까 내가 5번째 빠른 기록보다 작거나 같아야지 5등 이내에 들어온 거예요. 쉬운 얘기로 얘는 5등 값을 구해서 5등보다 작아야 그럼 얘가 1등, 2등, 3등, 4등에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비교하는 값은 김종명이라는 사람이 5번째 값보다 작아요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판단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기록 경기가 하나 있어요. 첫 번째 사람이, 이 사람이 스몰이라는 값에 의해서 범위를 기록 범위를 잡으시고, 이 중에서 5번째 수가 23.7이에요. 작은 수가. 그럼 23.7보다 작아요? 아니, 크잖아요. 펄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얘를 true, false 채워봤더니, 어머, 에러 메시지가 나왔잖아요. 그럼 이렇게 찍어보라 그랬죠. 저게 뭐예요? 따라오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가 절대 주소가 들어가요. F4번 눌러주고, 다시 채워보면, true, false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얘를 이제 if 함수에 의해서 마법사 들어가서 3일 때 결승 진출 아니면 공백을 넣어달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문제가 원래 옛날에 평상시에 많이 나왔던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이냐면, 등수를 구하세요. 등수를 구해서 5등 이내에 들어온 사람은 결승 진출을 하세요 하는 랭크 함수 문제예요. 그러니까 얘는 랭크 함수에 의해서 등수를 구하는데 기록을 중심으로 등수를 구해요. 그러면 두 번째 순위를 비교할 범위가 뭐가 돼요? 절대 주소죠. 그러면 큰 한 대표? 방법은 0을 써야 돼요? 2를 써야 돼요? 작은 수의 1등이니까 2를 써야 돼요. 0은 큰 수의 1등이고 작은 수의 1등은 기록 경기라 그랬잖아요. 얘는 지금 자유형 50m 기록 경기예요. 그래서 작은 수의 1등을 구하는 랭크 함수 문제가 스몰로 바뀌어 나오는 거예요. 큰 수의 1등을 넣는 랭크 함수가 라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몰을 쓴다 그러면 작은 수의 1등을 넣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9등이 됐잖아요. 그럼 9등에 해당되는 등수를 구하고 이 값이 5등 이내에 들어오는 사람은, 얘는 등수를 갖고 한 거고, 얘는 뭐예요? 5번째 작은 값을 가지고 비교한 거예요. 똑같은 문제예요. 사용하는 형태는. 근데 랭크를 쓰느냐, 라지를 쓰느냐 하는 문제점이에요. if 함수에 의해서 결승 진출 아니면 공백을 넣는 똑같은 형태의 문제인데, 랭크를 쓰느냐, 스몰을 쓰느냐는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가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잘 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랭크 대신에 스몰과 라지를 이용해서 순위에 따른 값들을 찾는 작업에 문제가 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문제가 이제 어려운 문제인데요. value라는 함수가 또 안 하던 게 툭 튀어나온 거예요. value는 문자화된 숫자가 있어요. 얘를 숫자로 바꿔주는 함수가 value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직업 코드가 이렇게 있어요. 얘를 뽑아다가 여기다 넣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직업 코드와 왼쪽에서 하나를 뽑아서 여기서 찾아서 가면 되겠죠. 이 문제는 이거예요. 직업 코드에서 왼쪽에서 하나를 뽑아서 이 코드표에서 해당하는 직업을 가져다 두세요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왼쪽에서 하나를 뽑죠. 자,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left, right, mid에 의해서 뽑힌 데이터는 항상 뭐라 그랬어요? 문자예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자꾸 마법사를 쓰는 거예요. 자, C15에서 왼쪽에서 하나를 뽑아요. 그럼 얘가 뭐가 뽑히는 거예요? 따옴표 5가 뽑힌 거예요. 문자화된 5가 뽑힌 거예요. 그리고 화면에는 5로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 값을 내가 는 5 하면 true, false 중에 뭐가 나올까요? 5가 5하고 같아요, 안 같아요? 판단한 거잖아요.
true, false 중에 뭐가 나와요? true. 안 대표. 그래, 안 대표? 네? true, false. 헷갈리는데요. 펄스가 나오죠. 그렇죠. 문자화된 5하고 숫자 5하고는 틀린 거예요. 그럼 얘가 false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얘를 여기 있는 5하고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찾아서 뽑아와야 되잖아요. 그럼 얘가 true가 나와야 되는데 false가 나오는 거예요.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데이터는 숫자, 여기에 있는 데이터들은 빼기가 들어가는 거고 left, right 위에서 뽑았기 때문에 얘가 문자예요. 못 찾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문자화된 숫자를 숫자로 바꾸어서 찾으러 가야 돼요. 그럼 얘가 아까하고 같은 5가 됐잖아요. 얘는 마법사 들어가서 볼게요. 얘는 다운표 5예요. 레프트에 뽑힌 거는. 그러니까 밸류에서 처리된 결과는 이렇게 다운표가 없는 5로 바뀌는 거예요. 숫자로 바뀐 거예요. 그럼 내가 여기서 는 5 하면 이제 얘가 뭐가 되겠어요? true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이 여기에 있잖아요. 하고 엔터하면 true가 되잖아요. 이제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으려는 값을 해결을 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레프트에서 뽑힌 값을 바로 V룩업에 가면은 못 찾는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레프트, 라이트, 미드에 뽑힌 거는 문자. 여기는 문자인지 숫자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얘하고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찾을 수 있는지 없는지. 안 되네? 그럼 이렇게 문자화된 숫자를 숫자로 바꾸어서 V룩업을 들어가시는 거예요. 마법사 들어가서 찾아서 뽑을 범위로 절대주사. 2열에서 뽑아요. 그러면 큰일 안 대표? 0을 써요? 2를 써요? 0. 네, 0을 쓰면 되죠. 똑같은 값이 다 있잖아요. 근데 숫자인데 오름차순 돼 있잖아요. 2를 써도 답이 돼요. 네, 답이 두 개, 0도 답이고 1도 답이에요. 근데 얘는 똑같은 값이 다 있으면 그냥 0을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야지 직업 코드가 뽑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회차에서는 3번 문제가 이 밸류 때문에 좀 어려운 게 됐고요. 5번 문제에서 그 누적 합계. 최근 후기를 보면 시험 보신 분들이 이렇게 내용을 전해준 걸 보면 누적 합계에 의한 처리하는 문제가 if 함수에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후기에. 그래서 누적 합계 구하는 거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러면 남은 시간이 30분이 남았네요. 아니죠, 20분 남았네요.